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 이제 NGS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거나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2세대, 이것들은 이제 2세대 시퀀서라고 하고, 이건 2세대 시퀀서들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달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한계와 그런 극복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시퀀싱의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시퀀서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 이 친구는 이제 이 염기를 갖다 넣어주는, 하나 넣어주는 친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까 시퀀서들은 다 형광을 사용하죠. 그래서 플로로센스를 여기다 이제 딱 붙여주는 친구. 이 친구는 이제 레이저를 쏴서 그 플로로센스가 빛을 만들어주게 하는 그런 친구고, 얘는 그 빛을 사진을 찍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얘는 뭐냐? 얘는 이제 기존에 이제 시퀀싱이 하나가 진행이 되고 나면 다음 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남아있으면 신호가 섞이겠죠. 얘를 잘라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얘를 잘라내야 되는 친구인데, 공교롭게도 아까 보시면 클러스터라는 거 안에 굉장히 많은 DNA 다발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는 안 잘리는 애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전부 100% 잘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리다 만 애들,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누적이 되게 되면 끝에 가서 에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루미나가 가지는 시퀀서의 특징은 말단으로 갈수록 퀄리티 스코어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이런 그 2세대 시퀀서가 레이저와 카메라 그리고 잘라낼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이런 시퀀싱을 진행하기 위해서 PCR 앰플리케이션을 해요. PCR은 굉장히 특이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논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일반적인 PCR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증폭하고자 하는 프래그먼트의 GC 컨텐츠에 따라서 증폭되고 안 되고가 명확합니다. 보시면 40% 기준으로 해갖고 밑으로 내려가거나 혹은 익스트림하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거의 증폭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퀀싱에 앞서서 PCR을 진행을 하는데, 증폭을 하는 과정에서 GC 컨텐츠가 많은 이전은 증폭이 안 돼서 시퀀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퀀서를 통해서 이제 증폭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이제 전체 유전자 상에서 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퀀싱에 바이어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2세대 시퀀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직까지 이제 여전히 높은 에러 레이트도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처음 나온 이제 세머 시퀀싱, 캐필러리 시퀀싱인데, 이제 처음은 아니죠.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머 시퀀싱인데 한 0.1% 정도라고 에러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454 올 모델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파이로 시퀀싱 쓰는 모델 같은 경우는 1%로 나오는데 1%보다 좀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0.1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0.2% 정도로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머 시퀀싱이 이것들보다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린 아이언 토렌트라든지 펫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에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NGS는 이런 에러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소식이 하나 들렸죠. 벌써 지지난달이네요. 제가 지난달이라고 참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지지난달인데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2등을 달리던 GSFLX에서 로슈에서 이걸 포기하겠다고 이제 단종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더 이상 이제 이걸 포기한다, 더 안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유는 이제 분명하죠. 이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루미나에서 나오는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일루미나에서 계속해서 이득이가 길어지면서 얘들을 치고 오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포기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스템에다 돈을 더 3세대 거에다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모르죠. 보나마나 망할 것 같은 얘기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수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3세대 시퀀서들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최신에 어떤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온 토렌트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뭐냐면, 아까 DNA가 하나 들어가면서 파이로포스페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갖고 시퀀싱 하는 게 GSFLX라고 하는 파이로 시퀀싱이었는데, 이 친구는 여기서 나오는 파이로포스페이트가 아니라 H를 디텍션합니다. H는 반도체상에서 pH의 차이를, 그러니까 H가 발생하게 되면 pH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pH가 변하는 정도를 디텍션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광이 없고 카메라가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발달된 형태,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pH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디텍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는 시퀀서인데,
실제로는 에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 반도체가 그렇게 싸지가 않나 봐요. 뭐 형광을 안 써도 되고 카메라가 필요 없으니까 저희는 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단가를 못 맞추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 근데 아직까지 거의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기존에 2세대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하고 형광은 없앴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팩바이오의 이제 서클라 컨센서스 시퀀싱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 팩바이오 시스템은 3세대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3세대라고 조금 모호한 시퀀서입니다. 왜냐면 마찬가지로 형광하고 레이저, 이 카메라를 해갖고 형광을 이용해서 이제 디텍션하는 방법은 예전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데 다만 효소를 바닥에다가 이 폴리머레이즈를 고정을 해놓고 DNA가 한 분자씩 시퀀싱이 돼요. 그러니까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다발을 이뤄서 동시에 여러 가지가 이제 한 번에 컨센서스한 시그널을 줬는데 이 시퀀서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몰리큘을 그대로 시퀀싱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3세대가 가져야 될 장점은 싱글 몰리큘, 이 하나의 분자를 직접 시퀀싱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카메라랑 형광장치가 없어야 되고 PCR 앰플리피케이션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요새 이제 얘기하는 3세대 시퀀서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장점은 있죠. 하나를 시퀀싱하고 길이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문제는 에러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시퀀서가 알려진 게 에러율이 한 1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람하고 사람의 차이가 0.1%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시퀀싱 에러가 15%면 그 시퀀싱 하나만 하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쓸 수 없는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뭐 변이를 보는 데는 거의 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회사 사람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답터를 서큘러된 아답터를 붙여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달라붙어서 증폭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뺑글뺑글 돌겠죠. 계속 돕니다. 계속 도는데 이렇게 계속 돌게 되면 읽었던 걸 또 읽고 읽었던 걸 또 읽고 반복해서 읽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같은 걸 반복해서 읽게 되면은 에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컨센서스하게 최소한 3번 내지는 5번 정도를 한 프래그먼트를 읽음으로써 에러가 나는 부분들을 보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러를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말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실용화되기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선도주자였던 일루미나라는 데서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거의 이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루미나에서도 머리를 써서 기존에 이제 PCR 증폭을 안 하고 시퀀싱을 진행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킷들을 벌써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까 PCR이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 GC 컨텐츠 때문에 바이어스가 생긴다는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PCR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증폭이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높죠. 0인 부분이 증폭이 안 되는 부분인데 높고 전반적으로 고르지 않고 어떤 부분을 적게 되고 어떤 부분을 많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보이지만 PCR 프리킷은 다음과 같이 DNA 프래그먼트를 비드를 이용해서 자석을 끌어내린대요. 기존에는 젤을 이용해갖고 사이즈 셀렉션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새롭게 비드를 이용해서 사이즈 셀렉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젤에서 오는 로스가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PCR이 필요가 없고 다음과 같이 굉장히 고르게 균일한 뎁스로 전체적인 지능이 증폭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키트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몰리큘러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또 리드렉스가 한 100베이스 페어, 150베이스 페어, 뭐 길어봐야 최대 뭐 마이식 같은 경우 300베이스 페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기술들을 또 키트로 만들고 있어요. 아마 내년부터 상용화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 기술이 발달되게 된 논문은 모틸러스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상한 동물에 그런 지놈을 시퀀싱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런 동물입니다. 턱색 동물인데 굉장히 지놈상의 반복이 심해서 시퀀싱이 거의 어셈블이 거의 어려운 기존의 방법으로는 막 1kb 정도 한 1000베이스 페어를 시퀀싱해서 조립하면 많이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특이한 동물인데 이런 동물을 이렇게 어셈블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 영입진이 뭐냐면 비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무작정 쪼개는 게 아니라 좀 큰 덩어리를 먼저 쪼개요. 한 8kb에서 10kb 정도 되는 걸로 쪼갠 다음에 이렇게 쪼개진 프래그먼트들을 다음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멀티플렉싱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 레인에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96개까지 멀티플렉싱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96개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한 요 튜브 안에 500개 정도의 몰리큘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각각을 다 인덱스를 따로 단 다음에 부분만 시퀀싱을 따로따로 모아서 어셈블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를 다 어셈블리 하는 것보다 일부분만을 따로 모아갖고 어셈블을 하게 되면 반복이 많이 중복될 수 없고 각각의 부분만을 효율적으로 이제 어셈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유튜브에는 전체 이만큼 중에서 여기 부분이 들어있고 유튜브에는 전체 이만큼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격자를 나눠서 따로따로 어셈블을 진행해서 최초의 로우리드를 길게 만들어서 주는 이게 이제 몰리큘러라는 기술로 이제 패키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제 일루미나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아마 근데 이런 기술들이 머지않아서 또 금방 사라질 거예요. 더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주 임시적인 기술로서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기술은 이런 거죠. 이제 나노포어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이게 실제로 나오는 제품인데,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시퀀서예요. 시퀀서라고 나와 있고, 다음과 같은 그 구조를 통해서 시퀀싱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로 이미 판매는 되지 않지만 나와 있으면 저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손바닥만 한 게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쭉 가는 바닥에 공국들이 있는데 이 공국 속에는 보시면 나노포어가 들어있어요. 하나씩. 이런 포어 안에 DNA가 쏙 들어가면서 시퀀싱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있다는 게 신기한 거죠. 노트북에 USB 3.0 케이블 뽑아서 이만한 게 시퀀서예요. 그래서 DNA 라이브러리 진짜로 집어넣고 이 안에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막 들어있겠죠. 소프트웨어가 시퀀싱을 해요. 실제로 이런같이 피크가 이렇게 뜨면은 특정 피크 그 리플레이 타입마다 피크가 다르게 뜨면서 그 공국에 있는 것들이 전부 이렇게 정보로 나오게 돼요. 아직까지는 실용화가 되는 것들은 좀 이제 거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머지않아 이렇게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우리 손으로 이제 쥐어볼 날이 그렇게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막 좀 돈이 비싸거나 뭐 좀 어려워서 시퀀싱 기술은 좀 돈이 많이 든다. NGS 시간은 돈 많이 든다. 이런 얘기 이제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퀀싱 기술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분석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연구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